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송재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명과 다양한 뇌질환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의 정확한 정의와 그 증상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명은 외부에서 뚜렷이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소리를 느끼는 증상, 질병을 말하는데요. 주관적 이명과 객관적 이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이명은 우리 몸 속에서 자체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에 작은 근육들이 붙어 있고 그 근육이 수축할 때 소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 주위에 혈관에서 혈류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의사나 또 환자 자신이 소리를 직접 청취하거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관적 이명은 이런 객관적인 이명이 아닌 신경계의 과흥분을 인해서 소리를 느끼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바깥쪽 귓볼 주름이 이명고라고 해서 청력 문제나 이명을 미리 알 수 있는 징표가 된다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런 보고도 과거에 있었지만 귀 주름만으로 이명이나 청력을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명이 있는 경우에 난청 초기에 하나의 증상으로서 이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명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생겼다고 하면 난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난청 초기는 아닌지 한번 의심하고 진료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귓볼 주름과 어떤 청력의 연관성 자체에 대해서는 예전에 연구 결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연구가 한편 있었지만 후속 연구나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만성 주관적 이명은 스트레스나 또 난청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조금씩 손상되면 그 유모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청각계의 뇌신경들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 청각 피질의 뇌세포가 흥분하기 때문에 소리를 느끼는 그런 주관적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이명들이 급성으로 생겼다가 만성화되는 데는 스트레스나 자율신경계 이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이 있는 경우, 또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경우 모두 만성 이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목이 긴장되어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목이 긴장돼서 목에 통증을 느끼거나 또 뻐근한 그런 경우도 이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에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이명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명 증상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증상이 아닙니다. 이명이 지속되면은 이명 소리로 인해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이명과 난청이 인지기능 악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쏙쏙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명의 원인이 우리가 먹는 식품들 속에 있는 중금속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뮴이나 납 같은 유해 중금속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결국 그런 중금속들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중금속 섭취는 이명과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 증상이 좀 있다면 중금속이 많을 수 있는 바다 생선이나 해조류들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바다 생선 중에서도 포식성 어류, 그러니까 작은 어류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어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참치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런 생선들의 경우는 생태계 내에서 중금속이 점점 더 쌓여서 높은 농도로 체내 중금속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선들은 적정한 양만 섭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 치료를 위해서 백색 소음이나 특정 주파수를 틀어오는 유튜브 영상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한 것은 오히려 이명에 좋지 않습니다. 이명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이명이 들리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이명이 언제 잘 들리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자기 전에 주변이 조용할 때일 것입니다. 실제 많은 환자분들이 잠자기 전에 이명 소리가 들리고 이명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불안해져서 잠을 자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정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기 전에 이명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빗소리나 음악 소리, 물소리 같은 것을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틀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를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얼굴 부위의 감각은 3차 신경이라는 그런 뇌 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신경은 그런데 이 청각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신경 부위를 우리가 만지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명이 작아지거나 반대로 커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귀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얼굴 부위를 만져서 이명이 감소한다면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는 없습니다. 이명 치료를 위해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객관적인 이명의 경우 일부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이명의 원인 중에는 이소골과 연결된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근육이 경련을 하고 수축할 때 이소골을 움직여서 이것이 소리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이 근육과 이소골의 연결을 끊어주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박동성 이명이라고 해서 이것도 객관적인 이명의 하나인데요. 뇌 주위에 또 귀 주위의 혈관에서 피가 지나가면서 혈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휙휙휙 하는 맥박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요. 그런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 수술적인 처치를 통해서 이런 이명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명을 치료하는 데는 좀 소요 시간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명은 사실은 특히 만성 주관적 이명의 경우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도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기기나 또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신경 조절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만성 주관적 이명은 한 가지 약물만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약물에 더해서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한 디지털 치료기기 또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신경 조절 치료 등을 병행해서 치료해야 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치료하신 이명 환자분 중에 좀 가장 인상적인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최근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와 외이 미주신경 자극을 이용한 신경 조절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적용한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우리가 이명 점수를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설문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거의 100점 만점에 80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명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6주간의 디지털 치료기기 치료를 하시고 나서는 이명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가 되면서 이명 점수가 0점으로 거의 완치가 되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도 기뻐하셨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혹시 이명과 난청의 개념을 조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명이라는 것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거고 난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력이 나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난청과 이명은 함께 생길 수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생길 수도 있는데요. 대개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난청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난청으로 인해서 청각 시스템이 과흥분되기 때문에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젊은 분들이 난청이 있는 경우는 아예 없을까요?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이명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젊은 분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명이 심해지면 난청으로 확대되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명이 심해진다고 해서 난청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명 소리가 커지게 되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가해로 인해서 인제 뭐 고막이 찢어지거나 다쳐진 경우에도 이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가요? 청력이?
외상으로 인해서 웨이도나 특히 고막에 천공이 생기거나 파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더 기다려본 이후에 그 천공이 막히지 않는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외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게 고막 손상에만 그치지 않고 달팽이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이명과 또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미주신경 자극 치료도 적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력 관리에 좋지 않은 이어폰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어폰, 이어버즈 또 헤드셋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와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제품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커널형 같은 경우는 귀 속 깊이 위치하기 때문에 귀의 습도를 높이고 또 이렇게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미생물이나 곰팡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웨이도가 좁거나 웨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